게임 끝났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 어렵다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판매를 해야 돈을 번다니까요. 어려우면 접목을 해야지. 쇼핑몰 매출 올리는 데만 다 급급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그 순수익 같이 올라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피디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다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게 옹크트리 대표님 하시는 거 보면 좀 멋있기도 하고 또 월천트리 대표님들 보면 멋있더라고요 하는 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쇼핑몰이 근데 피디님이 생각하시기에 돈이 벌릴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하면? 어떤 식으로 돈이 벌릴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쇼핑몰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그러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쇼핑몰을 하려고 지금 피디님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쇼핑몰이라는 거는 뭔가를 판다는 거거든요. 그럼 팔려고 하면 뭘 팔아야 되는지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제품 선정인데 피디님 정한 거 있어요? 어떤 쇼핑몰을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옹크트리 대표님 따라서 의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의류. 그래야 옹크트리 대표님한테 좀 방법을 네.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이유를 정하면 조금 부실하긴 한데 의류 카테고리를 선택한 거는 되게 잘하셨어요. 뭐냐면 제품을 판매하려고 정했어요. 근데 내가 의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런 펜이나 아니면 뭐 빔 프로젝트나 이걸 팔려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첫 판부터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피디님 이거 빔 프로젝트 팔고 싶어요. 팔려면은 공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공장 저도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의류 이거 어디서 들고 옵니까? 동대문. 그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동대문에 가서 우리 인터넷 쇼핑하듯이 이 옷 주세요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를 1만 원에 사와서 2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피디님께서 제품군을 의류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되게 좀 웃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더 풀어 설명을 먼저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의류를 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어디서 들고 오는지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은데 그것보다 더 추가적인 이유로 브랜딩 때문이에요. 피디님 브랜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많이 들어봤죠. 옹크트리 대표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빔 프로젝트를 예시로 피디님이 빔 프로젝트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피디님이 파는 빔 프로젝트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런 빔 프로젝트나 이런 등등등은 사실 브랜딩을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하려면은 제품의 기술력부터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공장도 좋아야 되고, 그죠?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의류 카테고리는 브랜딩이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단순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PD님이 평소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차은우 씨? 차은우 씨. 차은우 씨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폴라 니트를 입었어요. vs 옹크트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폴라 니트. 같은 옷이지만은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봤을 때 상세 페이지나 사진으로 차별화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딩을 쉽게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10,000원짜리를 25,000원에 팔기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몰로 돈을 잘 벌려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제품군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제품군을 선택할 때 진입 장벽이 낮은 제품군을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브랜딩, 내가 엄청난 기술력이 없어도 제품의 차별화를 더할 수 있는 이 브랜딩이 좀 더 용이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의류 카테고리더라.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어디서 팔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서 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왜?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정산 주기가 짧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고 호감 막히는 질문이었는데 쇼핑몰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이런 질문도 처음이라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어떤 의도로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쇼핑몰 매출 올리는 데만 다 급급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그 순수익 같이 올라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출 안에서 순수익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산 주기더라. 그러면 매출이 잘 나오는데 순수익이 나오지 않는 쇼핑몰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런 쇼핑몰들이. 이거를 봐야 돼요. 매출 우리가 유튜브 보면 막 5억, 매출 2억 달성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순수익을 내고 통장 잔고가 쌓이고 있는 쇼핑몰이 있을까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매출 5억이라고 해서 와, 저 사람 돈 진짜 잘 버네가 아니라 그럼 이 5억 어디서 매출을 했지? 쿠팡에서 했어? 그럼 쿠팡 정산 주기가 얼마나 되지?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나 되지? 그럼 저 사람이 진짜 실제로 가져가는 건 얼마지? 이를 봐야 된다고요. 실제로 돈이 벌리는지가 거기서 다 판결하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정산 주기가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매출 500을 했어요. 이게 내일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게임 끝났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스마트 스토어 어렵다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판매를 해야 돈을 번다니까요. 어려우면 접목을 해야지. 아니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산 주기가 느리면 왜 사업에 도움이 돼요?
자,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500만 원 팔았어. 근데 이 500이 스마트스토어 언제 들어온다고요? 내일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이 들어온 500을 가지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이 통장에 내 통장에 있으니까. 그럼 이 500을 가지고 내가 광고비에 더 투자를 하든 물건값을 사든 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잉여금을 내 수익으로 취할 수도 있죠.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있죠. 자, 똑같이 가볼게요. 쿠팡에서 500 팔았어요. 요거 언제 들어와요? 한 달? 아니에요. 2달 정도. 2달 정도 뒤에 수수료 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2달이면 너무 늦는. 너무 늦어요. 근데 이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선정산이라든지 등등등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여기 이 오늘과 7일 뒤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판매 안 할 거냐고. 아니에요. 그 사이에도 판매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면 광고비라든지 물건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그 7일을 버티기 위해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감당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쇼핑몰 창업을 하기 전에 자본금을 두둑하게 쌓아놨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정산 날까지 버티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다 꼬꾸라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500 판 거를 일주일 뒤에 봤는데 정산이 어차피 되니까 이 사이를 버티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정답을 알거든요. 끝이 없어요. 쇼핑몰 접을 때까지 계속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돈을 진짜 벌고 싶어서 이런 마음에 PD님처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 3년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럼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알아둬야 될 게 뭐다? 그만큼 이 온라인 커머스업에서는 정산 주기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수수료도 중요한데 그 수수료 빼고 얘기를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도 스마트 스토어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면은 잘 팔려서 초보자도 쉽게 시작 가능해서 이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정산 주기.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팔 건지거든요. 어떻게 팔 거예요, PD님?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흐름 아니에요? 그래도 기초 체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팔 거예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냥 동대문에서 들고 와서 사진 찍어서 팔아야죠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PD 뭐라 했어요? 사진 촬영하고요.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광고를 돌린다라고 했죠. 그죠? 요런 각각의 과정들이 쪼개져서 들어가야 돼요. 구분 동작으로. 그냥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대충 만들어서 올리고 광고 돌리는 게 아니라 사진 어떻게 찍을 건데, 상세 페이지 어떻게 만들 건데, 광고 어떻게 돌릴 건데, 이런 것들이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정해지면은 전체적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숫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잘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우리 또 들어본 거 있죠? 어디 있어요? 에이블리? 뭐 에이블리나 지그재그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죠. 버티컬 커머스 여기도 입점을 하고 그리고 더해서 자사몰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매출 볼륨을 전체적으로 펌핑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렵지만은 나중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익숙해지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팔고 버티컬에서도 팔고 자사몰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서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결국엔 이 과정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데 각각의 스킬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럼 이 사진 찍는 거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좀 오를까요? 많이 찍어보는 거. 많이 찍어보는 거 좋습니다. 많이 찍어보는 거. 거기에 더해서 잘 팔리는 사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요소들을 정리해서 많이 찍어보면 실력이 더 빨리 늘겠죠.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하면 실력이 좀 많이 늘까요? 저 이거 확실히 알아요. 기획을 해야 돼요. 맞아요. 기획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처음에 한 기획은 당연히 좀 많이 부족하겠죠. 그거를 계속해서 100개, 200개, 300개 만들어내면 이 기획력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상세 페이지 퀄리티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광고 이건 어떻게 하면 잘해지겠죠?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되는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같은 건 무조건 해야 되고 GFA나 메타 광고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요약해보면은 검색 광고, SA와 배너형 광고, DA를 둘 다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이들 좀 지쳐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그 기준들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옹크트리 아카데미 있잖아요. 아카데미 지금 17기 모집 중인데 17기에서 이 내용들을 다 알려드리고 요즘에는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팔 건데에 속하는 게 뭐냐면 숏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요즘에 엄청나게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반복하면은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저같이 아예 쇼핑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흡수가 더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아카데미에서 집약적으로 4주차 훈련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주차 훈련을 받고 나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쫙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쇼핑을 운영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좀 높아. 예를 들어서 내 매출이 5천이야. 또는 1억이야. 그래도 도움이 될까? 너무 기초적인 내용 아닐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초반에 1, 2주차 때는 기획하는 거라든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이런 거 배울 건데 3, 4주차 때는 이거 광고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배울 거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 광고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정보를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매출 대표님들이 들으시면 매출이 완전 급상승하시죠. 왜냐면 5천에서 1억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나 쇼폼만 살짝 얹어줘도 매출이 막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쇼핑몰 창업을 고민하거나 이제 막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동대문에 나가셔가지고 기획하시고 상품을 먼저 들고 와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는 한번 해봤는데 광고나 쇼폼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또는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감이 안 온다 하시면은 옹크트리 아카데미 17기 4주차 완전 특별 훈련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